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승만 바로알기 TV의 한범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협성회의 뜨거웠던 토론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열기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초의 일간지 창간으로 이어졌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시고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하시므로 우리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계의 산 증인이신 변정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준비해 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회장님, 협성회 회보의 인기에 힘입어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이 탄생했습니다. 네.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이승만과 동료들이 학교 측의 검열까지 거부하며 일간지를 창간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 중에 학생 신분이었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897년 7월 달에 배제학당을 졸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협성회 활동 후반기하고 이 매일신문 창간할 때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과감한 논설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것마저도 아펜젤라 배제학당 교장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학생단체인 협성회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신문의 논설이 정부를 비판하고 대신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행동을,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파헤치기 때문에 인기는 없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배제학당의 교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거북하다. 따라서 논설은 앞으로 내가 검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매일신문을 창간하게 됐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네. 예, 그래서 협성의 회보는 1998년 4월 2일자로 14호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98년 4월 9일 날 협성회 회보가 있었으면 15호가 발행되는 날이죠. 4월 9일 날 매일신문 창간되는데, 그 창간의 취지가 매일신문 논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성회 회보가 협성회 소식과 국내외 소식 중 도움될 만한 것을 보도하여 나라의 문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주 1회 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뜻 있는 학생들의 성의를 모아서 그들의 노력과 약간씩 부담한 그 돈으로 매일신문을 창간하게 됐습니다. 매일신문을 창간해서 내외국의 시세나 전국에 돌아가는 거죠.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많이 게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스스로 내는 신문은 경성신문과 매일신문 두 가지뿐인데, 특히 매일신문이 처음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라는 점에서 4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매우 모두가 기뻐하고 경하해야 될 일이다. 우리 앞으로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충성심을 모두 표출해서 좋은 신문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4월 12일자 논설에서 이와 같이 매일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이 나라에 크게 관계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문이요. 학문이라는 것은 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국민들을 계도하는 것. 첫째는 그러니까 계도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경계요라고 합니다. 경계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과 고발의 기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합심이라 그랬습니다. 합심 뭐냐? 요새 말로 하면 국민통합입니다. 네. 국민통합 기능. 이것이 신문 발행의 목적이요 신문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을 발행하게 됐으니까 많이 읽어달라 하는 취지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승만을 비롯한 협성회 간부들이 매일신문을 발행하는 이 신문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 신념 이런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이 매일신문은 일반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신문 때문에 독립신문이 팔리지 않아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푸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매일신문 창간 과정에는 청년 이승만의 그 배제학당 동료들인 유영석, 이종일, 최정식 같은 동료들의 합심의 노력이 컸고요. 또 그 경제적으로는 출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문사라는 인쇄소가 있었는데 그 인쇄사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문사와 협성회의 합작품이 매일신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외교적 노력으로 독립운동을 할 당시부터 도와주던 로버트 올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 매일신문 발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제는 정부와 사회의 개혁을 위한 정열적이고도 반복적인 요구였다. 이 작은 신문은 새 한국의 실질적 탄생이었다. 이렇게 평합니다. 네. 새 한국의 실질적인 탄생이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까지 있었던 5,000년 가까운 조선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새로운 한국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이렇게 평합니다. 그렇게 매일신문의 비중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퍼블릭 레저라는 필라델피아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일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일신문을 이용해서 개인의 자유주의를 가장 용감하고 강력하게 전도했다. 백성들이 우리 신문을 매우 좋아하여 이 신문이 전국에 퍼졌다. 정부는 비록 우리를 위협했지만 각 도처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감히 금지하지를 못했다. 신문 발행에 크게 간섭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한국 정부와 은밀히 교섭을 해서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열강들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뭐 네.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로서는 매일신문이 여간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보도를 해서 그걸 좌절시켰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국신문은 이때 상황을 외국의 공영사도, 공사영사도 이 무세한 아무 세력도 없는 종이 조각을 꺼리기를 군사 몇만 명보다 더 꺼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매일신문의 영향으로 독립신문도 결국 그해 7월 1일 날 일간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에는 황성신문이라고 있었는데 황성신문도 일간으로 창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일간신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 아주 역사적인 일이죠. 네. 청년 이승만이 그 선두에 있어서 일간신문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1899년 1월 초에 구속이 되는 바람에 4월 초에 그 매일신문의 경영권이 그 보부상 모임인 상무공사라는 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무총보라는 이름으로 신문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일반의 호응이 없어서 결국은 얼마 없어서 폐간되고 맙니다. 이후에 예. 이승만 대통령은 제국신문 주필로 활동하면서 순한글 발행을 고수하셨다고 예,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식인들 반대 속에서도 예. 왜 그토록 예.
한글 전용을 고집하면서 네.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려고 하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국신문은 이문사라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이문사가 당시 돈으로 출판 시설을 포함해서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경영을 맡고, 그 신문을 만드는, 편집하고 또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하는 이런 거죠. 네. 이런 거는 이종일, 이승만, 유영석, 최정식 등 이승만 대통령의 배제학당 동료들이 그 신문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신문 발행 인가를 받고 나서는 이종일이라는 배제학당 동료가 사장이 되고 이승만은 주필이 돼서 활동을 네.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제국신문이라 그랬느냐? 그는 고종 황제가 1897년 10월 12일 날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네.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도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했습니다. 황제 또는 대황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즉위식을 합니다. 즉위식. 하고 시해된 민비를 황후로 복위를 시킵니다. 이런 시대에 제국신문을 창간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신문의 이름을 제국신문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창간사를 겸해서 그 제국신문 1호에 고백이라는 글이 나왔는데, 그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순 한글로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민주주의 혁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지한 일반 민중이 깨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민중을 깨우기 위해서는 한문이나 한문을 섞어서 발행하는 것보다는 순 한글로 발행하는 것이 훨씬 전파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신문 창간 후에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신문 대금을 특별히 싸게 하겠다, 이런 글이 있어요. 네. 이게 또 뭐냐면은 그 신문을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구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우치는 글을 많이 썼는데, 을사보조약이라고 있었죠. 1905년도에. 네. 이때 이승만이 쓴 논설에 이런 논설이 있습니다. 그 한글 전용과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기 나라 글을 숭상하지 아니하고 남의 나라 글을 배우되 중원 역사부터 가르치고 배운즉, 중원이란 건 중국을 말하는 거죠. 네. 중국 역사부터 가르치고 배운즉 자기 나라는 소홀히 하고 남의 나라 위하는 사상이 팽창하여 사람마다 독립 사상이 없고 의뢰심만 남아서 남에게 의뢰하기를 좋아하다 보니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개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미리 이런 생각이, 미리 이승만 대통령이 매일신문 또 제국신문을 창간하면서 순 한글 신문으로 만든 의도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든 이승만은 신문사 주필이 되고 나서 기발한 비유, 예리한 논리, 그리고 절묘한 풍자로 독자들을 설득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신문의 성과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국신문에 대한 애정은 남달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감옥에 갇힌 뒤에도 2년 3개월간 그 감옥에서 매일 신문에 익명으로 논설을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미국 가기 전까지 3개월간 제국신문에 논설을 씁니다. 근데 논설을 쓰게 된 계기는 그냥 뭐 글 써서 보낸다고 신문에서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신문사 사장인
동료, 배제학당 동료인 이종일 씨가 청년 이승만에게, 죄수 이승만이죠. 죄수 이승만에게 논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500여 편을 썼다고 합니다. 제국신문은 그렇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됐다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제 침략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대한제국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1910년 8월 2일 날 그 화려했던 제국신문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네. 예. 오늘 내일신문과 제국신문 이야기로 언론인 이승만의 투혼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귀한 이야기들 들려주신 변정일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이승만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만민 공동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